엄마, 정말 엄마 친자식은 아무도 없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그 오랜 시간 동안 남의 자식을, 그것도 셋이나 키울 수가 있어? 그럼 엄마 인생이 너무 불쌍하잖아. 피선주는 엄마인 한마는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무려 3명 모두 다른 사람의 자식이었다니. 남편 없이 혼자서 그 많은 시간들을 감내해온 엄마가 존경스럽다 못해 안쓰럽게 느껴졌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청춘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세자매에게 헌신해온 엄마의 희생을 생각하니 피선주를 비롯하여 피미주와 피진주는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자 한마는이 울고 있는 세자매의 등을 토닥여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내 곁에 와줘서 오히려 내 지난 인생이 행복할 수 있었어. 진주야, 선주야, 미주야. 너희들은 내 보물이야. 이 엄마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선택을 할 거야. 사랑한다, 내 딸들아. 한마는의 친딸인 줄 알았던 피진주마저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피진주와 피미주의 친엄마를 찾게 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보, 나 기억났어. 심순애가 선주를 미용실에 버리고 갔다고. 피수일은 최면 치료의 결과로 기억을 찾자마자 그 길로 한마는의 집으로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던 기억의 파편들이 마침내 선명하게 제자리를 찾아 맞춰진 것이었죠. 사실 이제 와서 기억을 되찾은다 한들 피수일에게 이득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작은 오해로 도망가버린 자신의 실수로 인해 35년 동안 혼자 고생한 한마는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 말에 한마는은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릴 뻔하며 화들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순애 인연이 원흉이라니까요. 내가 호랑이를 키웠지. 그럼 선주가 진건축 대표 친딸이라는 건가요? 말하면서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 듯 한마는은 피수일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에 피수일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는데요. 그때 심순애랑 심순애 남편이 얘기하는 걸 똑똑히 들었어. 그때 분명히 버린 아기가 회장 아들의 딸이라고 했어. 그 말이 끝나자 마치 터졌던 댐처럼 한마는의 가슴 안에서 쌓여있던 감정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못난 엄마 만나서 고생만 하다가 쓰레기 전남진을 만나 인생이 완전히 꼬였었는데 알고 보니 친아빠가 재벌 회장이라니. 앞으로라도 딸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피선주의 앞길이 트이고 나니 괜시리 피진주와 피미주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딸에게도 든든한 아빠가 있다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잠시 깊은 생각에 빠졌던 한마는이 피수일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피수일 씨, 내키지는 않겠지만 진주 보면 살갑게 좀 대해줘요. 지금 진주는 자기가 당신 친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말에 피수일이 두 눈을 휘둥그레 뜨며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여태 말 안 해줬어? 사춘기 어린애도 아니고 이제 알 만큼 아는 나이잖아. 이제라도 말해주는 게 어때? 내가 친아빠가 아니라고. 그의 말은 현실적인 조언이었지만 한마는의 얼굴에는 곧바로 그늘이 드리워졌어요. 사실 한마는은 세 자매 모두를 친딸처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친부모 얘기는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피선주의 경우 심순애가 바꿔치기해서 어쩔 수 없이 미용실에 버려졌다지만 피미주와 피진주의 경우 누군가 일부러 버렸을 가능성도 있었으니까요. 진주와 미주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정내키지 않으면 비밀이라도 지켜주세요. 그렇게 피수일은 한마는의 부탁에 고개를 끄덕이고 미지혜가 있는 호텔로 돌아가는데요. 하지만 바로 그때 조용하던 집 안에 조금 거칠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틈으로 나온 사람은 놀랍게도 피진주였죠. 초점 없는 눈동자, 굳게 담은 입술, 무겁고 침잠된 분위기가 그녀의 표정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백수여서 출근을 안 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피수일과 피진주의 출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버린 건데요. 순간 한마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주, 너 집에 있었니? 오늘 회사 가는 날 아니야? 애써 침착하게 말을 건넸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한 듯 표정이 굳어지고 있었죠. 그러자 초점이 사라진 피진주가 한마는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나도 엄마 아빠 딸이 아니야. 나도 업둥이였어. 말끝이 가늘게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그 말에 한마는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더니 고개를 천천히 숙이면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맞아. 벌써 37년 전이네. 누가 미용실 앞에 너를 버리고 갔더라. 분홍색 포대기에 쌓여져 있었지. 처음에 고아원에 맡길까도 생각했어. 나라고 다른 사람 자식을 키우는 게 어디 마음처럼 쉬웠겠니? 혹시 친엄마가 나타날까봐 며칠만 기다려보자고 데리고 있었는데 사람 정이란 게 그렇게 무섭더라. 막상 너를 고아원에 보낸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 나를 바라보는 네 눈이 어찌나 순하고 똘망똘망했는지. 그때부터 너한테 진주라는 이름을 붙이고 내 친딸이라 생각하며 키워온 거야. 이제야 말해줘서 미안하다. 다 너희들을 위해서였어. 한마는의 이야기가 끝나자 피진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이 업둥이라는 사실이 슬퍼서가 아니라 남의 자식을 하나도 아니고 무려 셋이나 남편도 없이 혼자서 키워낸 엄마의 인생이 너무 안쓰럽고 또 엄마한테 너무 미안했거든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고되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았죠. 친엄마가 아닌 줄도 모르고 그동안 떼쓰고 속을 썩였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치면서 피진주는 40이 가까운 나이에 하늘이 떠나갈 듯이 오열하는데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한마는은 말없이 한 발짝 다가서더니 피진주의 등을 천천히 토닥였습니다. 작은 손짓이었지만 그 손에는 세월을 견딘 사랑과 인내가 묻어 있었어요. 다 늙어서 뭐가 그렇게 슬프다고 울어 이거사. 인생사 다 그런 거지. 날이 저물고 밤이 되자 피수일의 도움으로 친아빠를 찾은 피선주가 진중배를 데리고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참 동안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는지 두 사람 모두 눈두덩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콧잔등은 벌겋게 물들어 있었고 피선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감정이 가라앉지 않은 채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중배는 한마는을 보자마자 거의 90도로 허리를 꺾으며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딸을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뭐라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딸 키워주신 이 은혜, 제가 죽을 때까지 갚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에 한마는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진중배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주 키우는 동안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얘가 워낙 일찍 철이 들어서 오히려 제가 선주한테 위로받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 말에 진중배는 피선주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는데요. 그러자 피선주가 진중배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 이만 들어가 보세요. 저랑 엄마랑 따로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제가 찾아뵐게요. 그렇게 진중배가 집으로 돌아가고 피진주와 피선주 그리고 피미주까지 세 자매와 한마는이 작은 방 안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선주가 한마는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언니한테 얘기 다 들었어. 진주 언니도 업둥이였다며.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피선주의 목소리는 애써 담담했지만 그 안엔 애틋함과 죄송함,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마는은 세 자매를 번갈아 바라보더니 조용히 각자의 손을 한 번씩 잡고 쓰다듬었어요. 진주야, 선주야, 미주야. 엄마한테 니들은 축복이고 선물이고 보물이었어. 물론 힘든 적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남편은 말도 없이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여자 혼자 애 셋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하지만 너희 웃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싹 가시더라. 나한테 너희는 그런 딸들이었어. 그 말에 세 자매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벅참과 감동이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였지만 그보다 더 깊고 진한 엄마의 사랑. 지금 이 순간 새삼 그 깊이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건데요. 다음 날 피진주는 남자친구인 정태상에게
어젯밤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모두 얘기해줬습니다. 사실 정태상에게는 피진주가 업둥이라는 사실이 딱히 놀랍지 않았어요. 어차피 자신도 고아원에서 입양된 처지인데 오히려 피진주가 업둥이라고 하니 동병상련이랄까. 더 반가운 느낌이 들었죠. 정태상이 담담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이니 피진주는 순간 어리둥절해졌습니다. 혹시라도 정태상이 실망하거나 거리감을 느끼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속으로 은근히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왜 아무런 반응이 없어? 내가 업둥이인 게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자 정태상이 덤덤한 표정으로 피진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키워주셨으면 그게 엄마지. 나랑 우상이도 고아원에 있다가 7살 때 입양됐잖아. 지금 나랑 우상이한테는 오혜란 여사님이 엄마야. 그러자 피진주가 살짝 미간을 찌푸리면서 말합니다. 차라리 그런 경우면 좀 낫지. 나는 태어나자마자 갓난아기 때 미용실 앞에 버려졌단 말이야. 분홍색 포대기에 쌓여져 있었다는데 친엄마가 누군지 찾는 건 불가능이겠지. 그런데 그 순간 정태상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분홍색 포대기. 잠깐만. 사실 우리 엄마도 너랑 똑같은 나이에 딸을 잃어버리셨거든. 내가 기억하기로는 엄마가 그 아이를 잃어버리셨을 때도 분홍색 포대기에 쌓여져 있었다고 했는데 설마 아니겠지? 그 말에 피진주도 잠시 표정이 심각해졌지만 단순히 우연의 일치일 거라 생각하며 그냥 웃어넘기고 마는데요. 하지만 정태상이 오혜란에게 무심코 이 사실을 말했다가 일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오혜란의 두 눈이 살짝 커지더니 의미심장한 어조로 되물었습니다. 분홍색 포대기. 그 당시에 분홍색 포대기가 흔한 게 아니었는데 나이도 같고 조금 이상하긴 하네. 태상아. 그럼 내일 가서 진주 목 뒤에 흉터가 있는지 봐봐. 내 딸 목에 흉터가 있거든. 정확히 오른쪽 목덜미에 있어. 만약 흉터까지 있으면 그때 검사 한번 해보자. 그날 밤 정태상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말하면서도 자꾸만 진주의 얼굴이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과 겹쳐 보였거든요. 만약 정말 피진주가 엄마의 딸이라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죠. 다음 날 정태상은 피진주에게는 일단 비밀로 하고 어깨를 주물러준다는 핑계로 피진주의 목 뒤 부분을 보는데요. 잠깐 이리 앉아봐. 어깨 좀 풀어줄게. 피진주는 별 의심 없이 의자에 앉았고 정태상은 조심스럽게 피진주의 머리카락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목 뒤쪽에 자그마한 흉터 하나가 또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도 선명하게 오혜란 여사가 말했던 대로 하필 오른쪽 목덜미였죠. 그러자 정태상은 목 뒤쪽에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 한 올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챙기는데요.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우연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내 여자친구가 엄마의 친딸이라니. 정말 희박한 확률이니까요. 오혜란 역시 이미 마음속으로 포기하고 살아온 지 어느덧 37년이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도 직접 의뢰하지 않고 그냥 정태상에게 대신 해달라고 부탁하는데요. 하지만 정태상이 받아든 검사지에는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혜란과 피진주 99.9% 친자관계 일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죠. 정태상은 결과지를 들고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고 심장이 둔탁하게 뛰었으며 이게 현실인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마음속에 묻어두고 애타게 그리워했던 그 딸이 하필 내 여자친구라니. 너무 기가 막혀서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는데요. 정태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오혜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오혜란은 전혀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다가 정태상에게 검사 결과를 전해 듣고 너무 놀라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유전자 검사가 일치라고 나왔다고?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순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손에 들고 있던 수화기를 떨리는 손으로 꽉 쥔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듯 힘이 풀려버리고 말죠. 눈가에 맺힌 눈물은 순식간에 뺨을 타고 흘렀고 입술은 말을 잇지 못한 채 바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는 오혜란을 보고
정태상이 크게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나 진주랑 사귀는 사이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정태상의 고백에 오혜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태상아,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진주부터 만나야겠어. 내 딸 얼굴 지금 당장 봐야 돼. 그 말에 정태상은 피진주와 동원이에게 밥을 사준다고 말하고 자리로 두 사람을 함께 불러냈습니다. 피진주의 아들이면 동시에 오혜란의 손주이기도 하니까요. 올 사람이 또 있다고? 처음에 피진주는 제3자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잠시 고개를 갸웃했지만 정태상의 표정이 평소와 다름을 느끼고 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식당 문이 조용히 열리며 붉게 충혈된 눈을 한 오혜란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피진주는 오혜란에게 여전히 악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보자마자 똥 씹은 표정을 짓는데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야, 정태상. 동원이도 있는데 너희 엄마를 부르면 어떡해? 그 말에 정태상은 작게 숨을 들이쉬고 피진주에게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곧 알게 될 거야. 자리에 앉은 오혜란은 말없이 피진주의 손을 잡더니 피진주를 바라보며 입술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피진주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죠. 저기 여사님, 이 손 좀 놓으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오혜란이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열더니 안에서 하얀 종이 한 장을 꺼내 피진주 앞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유전자 검사지였죠. 피진주는 안에 적혀있는 내용을 보고 그제서야 눈이 휘둥그레져서 오혜란을 멍하니 바라보는데요. 여사님이 제 엄마라고요? 그 말에 오혜란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피진주의 손을 잡아줬어요. 그래 진주야. 내가 네 엄마야. 그렇게 두 사람은 37년 만에 눈물의 상봉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너랑 선주 말고도 미주도 업둥이라는 말이야. 어머나 세상에. 정말 남일 같지가 않다. 사실 진주 너 말고도 나한테 미주만한 딸이 더 있거든. 그런데 글쎄 산부인과에서 잠깐 한눈판 사이에 그새 누가 데려간 거야. 누가 자기 아이인 줄 알고 착각하고 데려간 건지 어쩐 건지. 너랑 네 동생 그렇게 잃어버리고 진짜 죽어버릴까 생각도 해봤는데 혹시 니들이 살아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꿋꿋이 버티면서 살아오다가 우상이랑 태상이를 입양하게 된 거야. 나한테 우상이랑 태상이가 진주랑 네 동생 빈자리를 채워줬어. 그 말에 피진주가 정태상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는데요. 피진주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족들을 불러 모아 친엄마를 찾았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친엄마가 오혜란이라고 말하자 모두가 화들짝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딱 한 명만 웃을 수가 없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혼자만 친부모를 찾지 못한 피미주였습니다. 피선주는 동생 피미주의 표정이 미묘하게 어두운 걸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는데요. 미주야, 너도 친부모님을 찾아보는 건 어때? 오혜란 여사님처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리신 걸 수도 있잖아. 그 말에 피미주는 잠시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어렵게 친부모를 찾았는데 정말 나를 버린 사람들이라면 그때는 정말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굳이 그래야 하나? 나는 엄마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자 피선주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언니한테도 당연히 엄마는 한마는 여사님이시지. 하지만 미주야.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으면 나를 낳아준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야 하잖아. 요즘에 경찰서에 유전자 등록 같은 것도 한다던데 혹시 모르니 유전자 등록해보는 게 어때? 피선주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친부모님이 경찰서에 유전자를 등록했다면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미주는 이 방법으로 친부모를 찾아보기로 하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믿기지 않는 일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유전자 등록을 한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피미주는 경찰서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되거든요. 피미주 씨 되시죠? 확인 결과 피미주 씨와 유전자가 일치하는 분이 계십니다. 무려 30년 전에 등록된 자료네요. 아마 어머니 되시는 분이 오래전부터 피미주 씨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지금 피미주 씨와 가까운 지역에 살고 계십니다.
직접 만나보시겠어요? 그 순간 피미주는 전화기를 손에 쥔 채 말문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말 아무 기대 없이 등록했던 유전자였는데 30년 전부터 자신을 찾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가슴속 깊이 숨어있던 두려움은 그 순간 서서히 기대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나를 버린 게 아니었어. 정말로 잃어버렸던 거야. 피미주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만나 뵙고 싶어요. 그렇게 날이 저물고 다음 날이 되자 피미주는 경찰이 안내해준 만남의 장소로 가서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은 떨렸고 손끝이 차가워질 정도로 긴장되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오늘은 꼭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불러야 할지. 너무 짧은 기간 안에 벌어진 일이라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얽히고 설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온 어머니를 본 순간 피미주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정우상의 어머니인 오혜란이었기 때문이죠. 처음에 오혜란은 피미주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주, 너 여기 웬일이야? 누구 만나러 왔니? 그 말에 피미주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러 왔어요. 순간 오혜란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나도 내 딸 만나러 왔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말도 안 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미워하던 피미주가 내 딸이라니. 이렇게 가까이 두고도 몰라봤다니. 하늘이 원망스러운 순간이었죠. 피미주 역시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데요. 그런 피미주를 보며 오혜란이 눈물을 글썽이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미주야, 너가 내 딸인 줄도 모르고 내가 너무 미안해. 그동안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그 말에 피미주는 그동안 오혜란에게 겪었던 서름이 주마등처럼 스쳤는지 조용히 눈물만 흘리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오혜란에게 쌓인 게 많아도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그때였습니다. 오혜란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피미주에게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데요. 순간 피미주도 자리에 일어나서 오혜란을 황급히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 괜찮아요. 다 잊었어요, 이제. 오혜란은 너그럽게 용서해주는 피미주를 보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착한 내 딸한테 내가 내 입으로 그렇게 모진 말을 하다니. 그동안 피미주에게 했던 심술궂은 행동들이 떠오르면서 오혜란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피미주에게 내뱉었던 심술궂은 말들, 날카로운 시선, 모욕적인 표현들까지 하나하나 떠오르며 그녀는 가슴 깊이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눈물을 흘린 오혜란이 피미주를 바라보며 말하길. 미주야,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 너한테 진 마음에 빚 갚는다는 생각으로 엄마가 노력할게. 엄마한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그러자 피미주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오혜란을 바라보며 살며시 미소를 짓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